다음은 303페이지 가세요. 네, 용익물건이란 나와 있습니다. 자, 용익물건은 어디서 왔을까? 소유권에서 온 겁니다. 본권 대표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 세 가지 있었잖아요. 그럼 사용, 수익권 온 게 뭐다? 용익 물건입니다. 처분권 간 게 뭐다? 담보 물건. 그래서 그 용익 물건은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특징,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본권도 있지만 점유도 있죠. 그러니까 아까 숫자 지상권은 몇 번이었어요? 3번이었죠. 3번 있으면서 1번도 가져오겠죠. 전세권도 몇 번? 본권, 전세권 있고 1번도 가져오겠죠. 근데 아까 지역권은 본권, 지역권은 있지만 뭐 주진 않는다. 점유는 주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용익물건 중에서 가장 독특한 것이 뭐다? 지역권. 그러니까 지상권, 전세권은 소유권, 물청 다 준용하죠. 213조, 14조, 204, 205 다 있어. 똑같아. 근데 지역권자는 뭐가 없어요? 점유권 1번 물청 없고 지역권 물청은 있는데 반환은 안 돼. 방해 제거만 된다. 가장 독특한 게 뭐다? 지역권. 자, 그럼 이제 지상권 가볼게요. 밑에 279조가 있을 겁니다. 몇 조요? 네. 시작되는 단어가 지상권자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타인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뭐하기 위해서 소유에서 그 토지를 뭐하는 권리가 있다?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이 권리가 물권일까요? 채권일까요? 네? 묻는 제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아니 당연히 지금 무슨 물권 하고 있어? 용익 물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출발이 어디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여기에 무슨 권이 있고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고 뭐가 있었다? 점유권이 있었는데 빌려 쓰는 명칭이 뭐다? 갑으로부터 지상권을 설정받은 거죠. 그죠? 그럼 지상권 받을 때 이 점유가 올까 안 올까? 점유가 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 갑은 뭐가 된다? 줬다 나중에 오는 거니까 이런 무슨 점유? 간접 점유다. 이런 얘기도 했죠. 그러면 이 사람의 목적이 뭐예요? 지상권은 토지 사용권이죠. 그죠? 그럼 이 사람의 목적이 뭡니까? 이 사람의 목적이 빈 토지 빌려서 축구장 만드는 걸까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빈 토지에다 뭐 짓거나 건물을 뭐 하거나 신축하거나 또는 공작물을 뭐 하거나 설치하거나 또는 뭐다? 수목, 나무를 뭐 하기 위해서 식재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 시작되는 단어가 을인지 지상권자가 되죠. 지상권 있으니까 그런 명칭이 뭐가 되고 지상권자가 되고 이쪽은 네? 지상권 뭐다? 설정자가 되겠죠. 그럼 주인공은 지상권자죠. 시작되는 단어가 뭐예요? 시작되는 단어가 지상권자는 여기 시작하죠. 누구 토지? 그러니까 누구 토지? 갑 토지 빌려서 여기다 뭐 짓는다? 건물, 공작물,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죠? 이걸 목적으로 해서, 그죠? 이 토지를 뭐 하는 권리가 있다.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그 권리가 이 지상권이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뭐가 아니고 물권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여기서 포인트가 그 조문에서 토지 사용료가 없죠.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책자하고 프린터가 같습니다만은 프린트물을 보세요. 프린트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제가 왼쪽은 페이지 적어놨죠? 오른쪽은 제목이죠? 내용이죠? 나중에 맞춰서 읽어보면 되잖아요. 책자하고. 그러니까 지금 용익물권, 담보물권은 프린트 중심으로 설명드릴게요. 필요한 건 나중에 책자 찾아가 보세요. 자, 첫 번째 가로 1번 타인 토지 사용하는 지상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물권. 그러니까 물권은 뭐죠? 물권? 물권은 빌려 쓰는 을이, 사람이, 네? 누구의 토지, 갑의 토지, 물건을 뭐 한다? 똑같아요. 직접 지배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거니까 수선 유지는 누가 해야 될까? 응? 주인이 하는 걸까? 빌려 쓰는 사람이 하는 걸까? 그러니까 누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갑이 하지 않으니까 이때 갑은 적극적 의무, 소극적 의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수선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필요비라고 그래요. 무슨 비? 그러니까 필요비, 이건 돌려달라면 안 되겠지. 그죠? 뭐만 가능할 것이다? 윗비만 가능할 것이다. 뭐니까? 물건이니까. 무슨 건? 다음, 물건이니까 이 지상권자는 몇 조도 준용하고 213조도 준용하고 몇 조도 준용할 것이고, 또 현재 뭐 하고 있으니까 점이 없으니까 다 인정되지 않을까? 뭐니까? 물건이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봅시다. 1번 지상물이 멸실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자, 여기 건물이 만약에 화재가 났어요. 뭐 났다고? 지상권이 사라집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니, 다시 여기다 뭐 하면 돼? 건물 치면 되죠. 그러니까 뭐가 멸실하도? 지상 물건이 멸실하더라도 지상권은 뭐 한다? 다시 지으면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지상권은 지상물과 분리 처분 가능한가? 정답은 가능하다. 두 가지가 있죠. 을은 뭐하고 뭐가 있을까? 토지 사용권, 지상권하고 지상물 소유권 두 가지를 갖고 있죠. 토지 사용권, 지상권하고 지상물 소유권 있잖아요. 그럼 을은 건물만 처분할 수도 있고, 건물은 지가 그대로 갖고 있고 지상권만 타인한테 처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분리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해되세요? 나중에 법정 지상권하고 똑같습니다. 건물 소유권도 갖고 있고 법정 지상권 같이 갖고 있을 때 분리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같습니다. 자, 가로 2번 별표하시고요. 치료 지급을 요소로 하는가? 아까 법조문에서 토지 사용료 지급하고란 말이 없었죠. 그러니까 요소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상 이해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유상도 좋고 무상도 좋다. 그러면 치료 지급 약정이 있는데 이걸 등기를 한다면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고, 그럼 뭐 하지 않았으면, 등기 안 했으면 대응할 수가 없을까? 당연한 거 아닐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 규정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근데 이건 법률 행위죠. 이건 지상권은 법률 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을 뭐 해야지? 등기해야지 뭐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항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치료 약정했으면 치료 증감 청구권이 있죠.
자, 글자 그대로 뭐가 아니고 청구권이 아니라 무슨 권이다? 그러면 증액 청구 요구하겠죠. 근데 상대방 말을 안 들으네. 증액 청구. 빚점대 소재기. 뭐 제기? 법원에서 판결 받았어요. 자, 증액 효력은 언제부터일까? 판결 확정 그때부터일까? 네? 소재기 시부터일까? 아니다. 증액 청구 시 처음부터다. 결정하세요. 자, 여기 지금 소재기한데 여기 3개월이 지났습니다. 네? 여기 4개월이 지났습니다. 자, 만약에 증액 청구가 만약에 100만 원이었다. 얼마 있다? 그럼 아직 여기 300이 지금 안 줬죠. 400 안 줬죠. 그럼 돈 문제 때문에. 증액 효력은 판결 확정 시부터다 그러면 700만 원 못 받지. 소 제기 시다면 얼마만 받아? 처음부터면. 어느 게 맞아? 이 소 제기 시는 어디서 뭐가 들어가지고 또 아까. 그걸 아까 선학소 그건 별개 문제고 지금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눈 동그랗게 뜰 거 아니에요. 지금 증감 청구권이 청구권이에요,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은 말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가 아니고 판결 그때부터도 아니고 소 제기 때부터 아니고 뭐다 말했을 때부터. 언제부터? 증액 청구 처음부터 증액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동안 만약에 안 준 돈이 있으면 다 받아내야 돼, 안 받아내야 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 3번 만약에 지료 체납이 몇 년 이상이면 이제 토지수 열받는 거야. 설정자 토지 소유자는 소멸보다 청구. 자, 청구가 도달되면 즉시 소멸일까? 일정 기간 지나야지 소멸하는 걸까? 네? 도달 즉시 아니면 일정 기간 경과 어느 게 맞아요? 외우지 말고 당연히 지금 잘못했잖아 지금. 뭐다? 도달 즉시 끝나는 거야. 자, 근데 거기 이제 색깔 들어가 있을 겁니다. 종전 소유자가 연체 합산 주장할 수 있는가 없는가? 정답은 없다. 자, 갑 토지 소유자 1년분 연체. 지상권 붙은 부동산을 병이 샀습니다. 네? 갑 소유권, 을 지상권, 병이 샀어요. 그러면 전 소유자 연체분이 1년분. 지금 소유자 연체분이 1년분이야. 그러니까 현재 소유자가 열받으니까 전 소유자 1년분 플러스 내 거 1년분.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법원 소제기했더니만 저쪽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 내가 너한테 2년 연체한 게 아니고 1년인데 인정 못한다 할 거 아니야. 그건 그거고 너는 너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법원 갔더니 판사가 누구 편 들어준다? 지상권자 편 들어줍니다. 그래서 여기 연체 합산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거기다 하나 기억하시면 도망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가다 보면은 308쪽에 가로 2번 있죠. 네? 거기 가로에 뭐 있습니까?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인가 무효인가? 정답은 무효이다. 그거하고 아까 위에 있는 거 연결하세요. 뭐라고요? 연체, 합산, 주장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없다죠. 자, 처음부터 계약할 때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을 맺었어. 특약이 유효 무효? 응? 무효입니다. 그럼 두 가지는 아무 관계 없잖아. 근데 관계 있는 것으로 만들어 드릴게.
표는 이겁니다. 지상권 가지고 장난치면 무효입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무효. 그래서 이 지상권에 관한 규정은 이건 이제 뭐냐면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규정이요? 편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상권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약자인 지상권자한테 불리하면 무효다. 무슨 규정? 편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뭐 가지고 장난치면 무효. 그러니까 합산 인정하면 지상권자한테 불리하잖아. 그래서 무효.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도 지상권자한테 불리하니까 뭐다? 무효. 그래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문제 낼 때 이렇게 냅니다. 자,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 무효. 응? 금지 특약은 뭐하다? 무효죠. 근데 이제 이런 게 나옵니다. 이렇게.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 어떻게 할까요?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죠. 기억 안 나요? 전저유, 상관마유, 진화잘하지.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전, 저유, 상관마유, 진화잘하지. 쓰지 마시고 그냥 듣고 흘리세요.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임의규정. 유효.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부합물, 종물 규정은 임의규정. 달리 정해도 유효. 유치권 발생 배제 특약. 유치권은 임의규정 정해도 유효. 전저유. 상린관계 임의규정. 달리 정해도 뭐하다? 유효. 똑같네. 전저유 관습 법치 포기 특약 유효. 됐어요? 지역권 수반 배제 특약. 무슨 특약이요? 지역권 수반하는 배제 특약은 유효, 무효? 유효.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가 아니면, 잘 모르면, 유치권 배제 특약도 뭐 한 거예요? 유효죠? 이게 지금 두 가지 연결이 들었잖아. 뭐하고 뭐. 지상권 가지고 장난쳐서 약자한테 불리하면 무효니까 연체 합산 인정하면 지상권자한테 불리하니까 무효지. 또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도 뭐하다? 무효. 누구한테 유리하게 해석한다. 그래서 두 가지 지금 연결해 드렸어요. 합산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기억하시고요. 자, 다시 올라갑니다. 지금 3번 직접 토지를 지배하는 물건이죠. 토지 소유자가 변경돼도 대항할 수 있죠. 이미 지상권 등기돼 있잖아. 주인 바뀌면 을구의 지상권이 새로운 소유자 갑과보다 빠르잖아. 접수거나 빠를 거 아니야. 그럼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또 지상권 양도나 임대 시 토지 소유자는 뭘 요하지 않는다? 동의 맡을 이유가 없죠. 자, 지상권 취득은 당사자 합의가 있는 법률행위가 있고 법률행위하지 않는 무슨 취득? 법정 지상권.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자, 지상권 존속기간. 자, 여기 약정한 경우 최단입니다. 뭐라고요? 장 아니에요. 약정하지 않아도 뭐다? 최단입니다. 지상권은 약정이 있어도 최단기. 약정이 없어도 뭐다? 최단기. 30년, 15년, 5년보다 짧게 정하면 그 기간까지 뭐한다? 연장합니다. 그래서 특징, 지상권은 약정이 있어도 뭐고? 최단기고, 또
약정이 없어도 치단기죠. 그래서 나중에 결론이 뭐냐면 법정갱신이 없다는 겁니다. 뭐가 없다? 그게 하나의 특징이야. 전부 다 최단기 해가지고 뭐가 없다? 자동갱신이 없어. 기간 충분히 보장받는데 뭐까지 집어넣으면 자동갱신까지 집어넣으면 너무 부하기 때문에 무슨 갱신 없다? 법정갱신이 없습니다. 자, 3번 있습니다. 계약의 갱신. 자, 동그라미 1번 지상권자가 무슨 청구 들어갔어요? 자, 여기 보세요. 끝났어. 자, 의리, 갱신 청구권 들어갑니다. 자, 공선하게 될까요? 반말로 해야 될까? 배꼽 위에다 얹혀놓고 뭐요? 공선하게 해야 되겠죠. 1차적으로 뭐 한다? 갱신 청구권 들어갑니다. 공선해야 됩니다. 반말하면 안 돼요. 이때 주인이 마음에 들면 뭐 할 수 있고 마음에 안 들면 놓여버립니다. 예스가 되면 뭐가 되는 거고 갱신. 그럼 다시 또 뭐가 된다? 최단기. 기간 보장받겠죠. 근데 이제 노하면 더 이상 갈 수가 없지. 그럼 이제 2차적으로 네? 그러면 지상물 사라. 지상 무슨 청구권? 자, 이때 주인께서 yes, no 선택할 수 있을까? 선택 못할까? 못합니다. 선택을 못해요. 무조건 사야 돼. 그래서 갱신 청구권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는데? yes, no 할 수 있는데 매수청구권은 yes, no 할 수가 무조건 사야 돼. 그래서 갱신 청구권은 글자 그대로 무슨 권이라 하고 청구권. 이건 글자는 무슨 권인데? 형성권이다. 이렇게 말 바꿉니다. 그래서 나올 거예요. 여기 보시면 1. 지상권자 갱신 청구권 행사. 공선하게 돼? 반말해야 돼? 그래서 yes 하면 뭐가 된다? 그럼 존속기간은 뭐다? 최단. 존속기간입니다. 근데 갱신청구권 설정자가 뭐 하면? 설정자가 노하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지. 노발대발 화나면서 뭘 쓴다? 지상물 매수청구권 들어갑니다. 설정자 동의 없이 매매 효력이 발생하죠. 결국 이런 얘기네. 설정자가 뭘 능력이 없으면 일로 가야지 뭐. 왜? 예스, 노 관계없이 무조건 매매가 됐잖아. 무조건 사야 돼. 무조건 뭐 해야 된다고요? 근데 살 능력 없으면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갱신 청구권 yes, no, no 하게 되면 뭐 한다? 그래서 이걸 이게 뭐냐면 갱신 청구는 뭐냐면 갱노입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무슨 청구권은 두 글자로 압축해드리면 갱노입니다. 뭐라고요? 갱신 청구 노했을 때 쓰는 용어다. 그런 얘기. 자, 밑에 갑니다. 자, 지상권 소멸 309쪽 들어가면은 자, 가로 2번 있습니다. 지상권이 뭐의 목적인 경우? 자, 그래도 2년 연착이 되면 설정자는 소멸 청구할 수 있겠죠. 저당권자에게 통지했죠. 시험에 어떤 겁니다. 즉시 효력이 생기지 않고요. 상당 기간 뭐함으로써? 경과함으로써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이게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조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자도 무슨 청구권이 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다는 거. 자, 필요비는 안 되겠죠. 뭐면 된다? 유익비. 자, 이건 일반적인 얘기고 포인트는 다른 거 없습니다. 누구한테 유리하게 해석한다? 지상권자한테 무조건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을 기억하면 그 판례 두 가지 기억할 수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담보 지상권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지상권? 자, 지상권 앞에다가 무슨 단어를 붙였죠? 담보로 붙였어요. 자, 여기 갑토지가 있어요.
자, 만약에 소유권이 있을 때, 자, 저당권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채권 있고 뭐가 있죠? 저당권이 붙죠? 그죠? 이해되세요? 그럼 무슨 구고? 이거는 갑구고. 이건 무슨 구? 자, 을은 점유합니까? 안 합니까? 을은 점유하지 않죠. 그죠? 그럼 빈 토지에다가 갑이 여기다가 건물을 만약에 뭐 하게 되면 신축합니다. 자, 을은 자, 철거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없다 선택하세요. 특별한 얘기 없다면은 이거는 없다가 되겠죠. 왜? 점유는 누가 하니까? 여기다 건물 짓거나 말거나 뭔 상관이야? 그럼 이게 나중에 되면 나대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뭐가 되면 신축되면 경매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죠. 잘 경매가 잘 안 될 염려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을 같은 사람이 그 머리 굴려가지고 이 밑에다가 지상권을 같이 잡아 들어갑니다. 이렇게. 뭐까지? 그러니까 이 지상권은 본래의 지상권이 아니고 뭐다? 이 건물 신축하는 것을 뭐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그죠? 이런 지상권을 순수한 지상권이 아니고 뭐다? 담보 지상권이라고 이렇게 말을 붙인 거예요. 그럼 이건 본래 점유하는 게 아니죠. 뭐 하는 거 막으려고? 신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봅시다. 가로 1번 310쪽 담보지상권 가로 1번 뭐가 소멸하면? 채권이 뭐 했다? 소멸합니다. 그럼 이거 소멸했겠대? 그죠? 그럼 저당권은 자동 소멸, 말소 소멸. 확실해요? 알고 대답하는 거야? 그냥 모르니까 기타 찍은 거예요. 어? 기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설명드리면 채권이 주고 담보물권은 종이죠. 다시 한 장짜리 보세요. 채권이 뭐다? 채권이 주가 되고 이편 물건에 담보물건 종이 붙는 거지. 채권이 없는데 담보물건이 혼자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채권이 뭐가 되고? 주. 담보물건은 종이죠. 그러니까 저당권도 종이죠. 3편 채권, 소비대차 채권 때문에 2편 물건, 저당권 등기가 붙었죠. 돈을 갚으면 저당권은 자동소멸, 말소소멸. 말소가 아니고 자동소멸입니다. 거기다 제목 붙인 게 부종성입니다. 무슨 성? 자동소멸하는 거죠. 그러면 이 지상권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자동소멸이야? 응? 아, 모르면 다잡아야 될 거 아니야. 답은 몰라도 모르면 기타 찍으라고 그랬잖아. 그 무슨 소멸이다? 본래 지상권이 아니잖아. 채권, 저당권, 지상권 붙였을 때 뭐가 사라지면? 돈 다 갚았으면 자동소멸, 자동소멸. 자, 2번입니다. 제3자가 저당권 목적인 토지의 건물을 뭐하면? 담보 지상권자는 건물 철거 요구할 수 있죠. 아까 이 지상권은 본래 점유가 아니지. 뭐가 포인트? 철거. 이랬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페이지 3번 보세요. 3번에다가 별표하시고 목적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제3자가 목적 토지 사용 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자, 소유자가 여기다 뭐하고 있어요, 지금? 사용하고 있어. 점유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이게 원래 무슨 지상권이 아니고, 이게 본래 지상권이면 토지 소유자가 내 토지 지상권 점유하게 되면
손해배상 들어갈 수 있지. 왜? 지상권자가 뭐 하는 거니까? 점유하는 거니까. 근데 이 담보지상권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점유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3번은 당연한 거 아닐까? 담보지상권자는 목적 토지를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요즘 이제 최근에 뜨고 있는 문제가 이 담보지상권이에요. 무슨 상권? 책자 한번 가서 확인해보고 갑시다. 책자 310쪽. 310페이지 가시면 맨 밑에 더 알아보기 있죠. 거기다 영역 표시하시고, 그러니까 간단하죠. 채권 밑에 저당권 있고 그 밑에 뭐가 있는 거다? 지상권. 그러니까 무슨 지상권이 아니고 본래의 지상권이 아니고, 에? 저쪽에서 건물 뭐 하는 거, 그 짓는 거 막기 위해서 거기 지상권 붙여놓은 거야. 이랬어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점유한다고 해가지고 가서 거기서 뭐 손해배상 요구하면 안 되지. 이게 본래 지상권이면 토지 소유자가 점유하면 손해배상 들어갈 수 있죠. 그런 게 차이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무슨 지상권? 담보지상권. 다시 프린트로 갑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법정지상권이 종류가 두 가지 제가 찍어놨죠. 뭐 있습니까 거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하고 밑에 366조 법정지상권. 시험에 꼭 나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100%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 관습법지는 뭐 기억나죠? 관습법지 기억 안 나? 방금 했었잖아. 전, 저유, 상, 관, 마유. 지금 하는 얘기들은 나중에 문제 풀이 들어갔을 때 계속 써먹는 얘기들이야. 상관 있잖아, 관. 그죠? 관습법지, 포기특약은 유효, 무효? 유효죠? 그죠? 네, 그럼 관습법지는 뭘까? 처음에 토지와 건물이 뭐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뭐였다고요? 같은 사람. 근데 혹시 토지를 뭐 하면서? 매매하면서. 그죠? 혹시 건물 무슨 특약이 없었다면? 계속 건물 사용 의지가 있는 거 아닐까? 그죠? 그래가지고 토지가 을로 넘어갔다면 이 갑한테는 계속 무슨 의지가 있으므로 이 갑한테 인정하는 게 뭐다? 관습법지. 무슨 법지? 그래서 최초의 토지 건물 무슨 소유? 동일 소유 하면서 한쪽 처분. 무슨 처분? 한쪽 처분하면서 무슨 특약이 없었다면 관습법지가 인정합니다. 이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 가로 1번 토지 건물 동일 소유. 두 번째 어느 한쪽 처분했죠. 근데 거기 이렇게 된 표시돼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처분했죠. 매수인이 토지 건물 사가지고 뭐는 등기하고 토지는 등기하고 건물은 등기하지 않았죠. 그러면 건물 사용은 을이 할까요? 갑이 할까? 아니 토지 건물은 몽땅 팔았잖아 지금. 근데 이 을이 뭐는 등기하고 토지는 등기하고 건물을 등기하지 않았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다르잖아. 처분했는데 등기 안 했으니까. 그 산 사람이 사용하는 거지 판 사람은 건물 사용 의지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매도인한테는 뭐 인정할 필요가 없다. 관습법지 인정할 필요가 없죠. 양쪽 처분이 아니고 한쪽만 처분하는 거니까. 됐죠? 걱정하지 마세요. 다 풀었을 테니까.
세 번째, 건물 철거 특약이 있다면 건물 철거 약정 유효하죠. 그러니까 여기 관습, 법지, 포기도 가능하다고 그랬지. 예? 이게 뭐예요, 아까? 전, 저유, 상, 관, 마요, 관. 관습, 법지, 포기, 특약 뭐하다? 아니, 그러면 여러 생각해. 건물 철거 특약 맺으면 건물 철거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또는 철거 특약 없는데 만약에 뭐 한다면? 임대차로 하게 되면 관습, 법지 포기하는 거지. 토지 사용권을 만약에 뭐로 깔게 되면, 임대차로 하게 되면 관습, 법지를 뭐 하고? 포기하고 임대차로 하겠다는 얘기죠. 이랬어요? 그래서 여기 관습, 법지, 포기도 뭐하다? 가능하다. 그거 하고 밑에 366조 법정상권 요건 있죠. 5번. 반대 표시하셔야 돼. 어디하고 어디? 관습, 법지의 3번에 두 번째 거 있죠. 관습, 법지, 포기도 뭐하다? 가능하다. 그런데 법률, 법지, 배제 약정은 무효입니다. 법 조문에서 인정되는 법정 지상권 배제 특약은 뭐다? 무효입니다. 관습, 법지, 포기는 유효지만 법률, 법지, 포기 특약은 무효입니다. 서로 연결할 수 있죠? 자, 위로 올라갑니다. 가로 4번 관습, 법지, 자동 취득, 등기 취득. 법률 규정이니까 자동 아니에요. 그러면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없는가? 아니, 법정지상권 취득은 자동 취득한 거니까 뭐 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당연한 거 아닐까? 네, 그럼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거기 관습, 법지 인정되지 않는 거 있죠. 이제 거기다 별표하시고 이제 그게 시험거리야. 그러면 1번이 나대지죠? 네? 나대지상 판매 특약 등기가 맞춰진 상태에서 거기다 건물 지어놓고 다시 토지 돌려줄 때 관습법 주장하면 논리가 안 맞겠죠. 몰라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토지 공여 중 1인이 토지 지분만 전매했죠. 이것도 관습법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 미등기 건물 되지 않게 방금 했던 거죠. 그죠? 네 번째가 무슨 처분? 환지 처분. 다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통째로 그냥 기억하세요. 나대 지 마라. 뭐라고요? 네. 미추어 버리겠네. 뭐였다고요? 환장하겠네. 그 기억하세요, 이렇게. 암기법이에요. 뭐라고? 나대 지는 뭐예요? 첫 번째 거 1번이죠? 이건 토지 지분이야. 나대 지 마라. 그 미자 있죠, 미가 뭐예요? 미추어 버리겠네. 또 세 번째 뭐예요? 환매. 환지 처분. 환장하겠네.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무슨 법지? 관습법지. 인정되지 않는 거. 시험 문제라면 여기서 거의 정답이 걸릴 거예요. 자, 319쪽, 366쪽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자, 여기다 이제 써볼게요. 저당권 관련된 법정 지상권은 그림 하나 들어가요. 토지가 있습니다. 뭐 있다고? 자, 토지의 저당권 설정하는 겁니다. 뭐 설정한다? 자, 아무것도 없는 토지. 토지 건물이 같은 경우. 세 번째는 토지 건물이 다른 경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몸동작 들어갑니다. X 해보세요. 같다, 다르다. 어디가 그림이 제일 예뻐? 그래서 여기서만 법지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왼쪽 나대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됐다. 법지 있을까 없을까? 무조건 오기세요. 법지에 없다. 자, 처음부터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어떻게 돼요? 법지 있다 없다? 우기세요. 무조건 없다. 항상 뭐다? 같을 때 인정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특징, 법지가 없으니까 건물 철거해야 되겠네. 에? 철거되겠죠. 이건 뭐가 인정받으니? 여긴 건물 뭐 할 필요가 없다. 철거할 필요가 없겠지. 자, 다를 때는 어떻게 될까? 다를 때는 건물이 철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지상권 받아서 건물 축조. 토지 건물 다르죠. 그럼 토지가 경매되다가 지상권 가지고 대항하면 되잖아요. 이랬어요? 또 빈 토지에 누가 건물 지어놓고 무단 신축. 토지 저당권 설정이 됐으면 경락에는 무단 신축자한테 철거 요구하면 되죠. 그러니까 다른 원인 가지고 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제일 억울한 사람은 맨 왼쪽 이 사람이죠. 이쪽이죠. 그래서 이쪽에는 하나 집어서 경매 당시 동일 소유면 뭐라면? 자, 일괄 경매. 무슨 경매? 일괄 경매 가능성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같습니다. 자, 일괄 경매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눈치 빨리 치셔야 돼. 이미 정했잖아 지금. 있죠? 아니 여기 지금 정했잖아 지금. 그러면 여기 뭐다 여기? 없다. 아주 기계적으로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그 저당권 관련 법지가 나오면 이걸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 아무것도 없다, 같다, 다르다. 같을 때만 뭐가 있다. 그럼 왼쪽 오른쪽 없다는 얘기죠. 이때 요때 할 때 경매 당시 뭐 하면? 같다면 무슨 경매? 그럼 처음부터 같거나 다르면 무슨 경매가 안 돼? 두 문제짜리 지금. 무슨 경매라? 그러니까 이게 저당권에서 붙어 있다니까, 떨어져 있다니까. 근데 책은 떨어져 놓고 있단 말이에요. 자, 봅시다. 그래서 366조 법정 지상권 요건 가로 1번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뭐 할 것? 그러니까 첫 번째 나대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됐다. 법지 있어요?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됐어요? 두 번째 토지 건물이 뭐일 것? 여기 동일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동일. 에? 동일. 그러니까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밑에? 그 밑에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뭐라고?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뭐하면 법지 인정. 그럼 거기 있는 얘기는 풀어놓은 거 아니야? 없어. 빈토지 저당권 신축 법지 없죠? 처음부터 토지 건물이 있어야 되지. 있지. 다르면 없잖아. 그럼 나대지 할 때 법지 없지만 아까 나 연결시키면 뭐가 있다는 거? 일괄 경매. 같거나 다르면 무슨 경매가 안 된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자, 가로 3번 보세요.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처분했다. 매수인이 토지는 등기하고 건물은 뭐 하지 않았다. 자, 대지의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법지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다르잖아요. 토지 건물을 몽땅 샀는데 토지는 등기하고 건물은 등기하지 않았죠.
그 상태 토지의 저당권 설정하면 토지 건물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률 법지는 없죠. 자, 경매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것. 자, 그 밑에 또 보세요. 저당권, 법정생산권 인정되지 않는 거. 또 나오네요. 무슨지. 하여튼 뭐 나가면 안 되는구나, 이게. 아니, 1번, 나대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 신축했죠. 이거 아니야, 이거. 2번도 마찬가지죠. 나대지, 저당권 설정 당시 근저당권자가 건물 신축에 뭐 했다? 동의하면 법정생산권 인정해줄까요? 항상 이게 연정하는데 항상 뭐야 나와 이게 같을 때 된다니까 안 되겠죠. 이제 동그라미 3번을 이제 이해됩니다. 3번 제목이 뭐죠? 자,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 소유라고 돼 있죠. 근데 건물이 뭐가 됐다? 철거되고 뭐가 됐다? 그럼 그림 그려볼게. 토지에도 뭐가 있고 이것도 갑이죠. 그럼 토지에도 뭐가 설정되어 있고 설정되어 있죠. 이게 무슨 저당? 공동저당. 같아요? 달라요? 같죠? 무슨 소유? 동일 소유. 그럼 뭐가 있어요? 법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건물이 뭐가 됐다고? 그거 외우지 마시고 그냥 기억하세요. 토지에 뭐가 없었다고? 건물이 없었잖아 지금. 그러면 토지의 저당권은 그대로 살아있는 건 맞아요? 네? 자, 건물 사라졌죠?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다시 뭐 했다고? 효력이 미칠까 안 미칠까? 우리 판례는 건물이 멸실되고 신축했을 때 과거의 보존 등기 재활용을 허용할까 허용하지 않을까? 힌트, 국가는 욕심쟁이입니다. 다시 등기해지 생고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효력이 없는 거지. 그럼 균형이 깨졌어 안 깨졌어? 그럼 이거 마치 뭐랑 똑같아요? 사라졌잖아. 건물 철거됐잖아. 아무것도 없는 토지에다가 여기다가 건물 신축했잖아 지금. 그럼 저기 첫 번째라고 저 첫 번째. 뭐가 없다 여기? 법지 없다. 머리 기억하세요. 외우지 마시고 토지죠 건물죠 있었지. 같았지. 그 상태에서는 뭐가 있는 거예요?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됐죠. 그러면 토지만 저당권이 있고 건물은 저당권 없지. 균형 깨졌지. 그럼 뭐가 없다. 그럼 그 밑에 거 판례 또. 공동 저당 설정 당시 같은 자죠. 법지 있죠. 등기부가 폐쇄됐어. 등기부가 없어지면 소유권 날아가나? 건물 그대로 있죠. 균형 똑같지. 법지 있는 거예요. 또 그 밑에 것도 보세요. 토지 건물 동일 소유자죠? 법지 있죠? 건물이 멸실입니까? 합동입니까? 그대로 있는 거지. 그럼 법지 있는 거네. 근데 이걸 외우는 방법은 비슷해. 공동으로 나대지 마라 이 얘기예요. 뭐라고요? 답은 써야 될 거 아니야. 모르면. 공동으로 뭐 하지 마라. 그래서 시험 문제는 거기 첫 번째 것만 나왔어요. 밑에 거 나온 적이 없어. 기출 문제에 나왔던 기준을 잡으면 그냥 관습 법지든 법률 법지든 통째로 기억해. 공동으로 뭐 하지 말아라. 나대지지 마라. 그 뭐야? 환장하겠네. 미쳐버리겠네.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하세요. 시험장에서 뭐는 찍어야 돼. 답은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관습 법지, 법률 법지 안 되는 거 몽땅 기억해. 뭐라고? 공동으로 뭐하라? 나대지지 마라. 에? 미쳐버리겠네? 환장하겠네.
단 공동저당도 생각해야 되겠죠. 공동저당, 동일 소유, 건물 철거, 신축되면 법지 없어요. 근데 철거가 아니고 뭐 등기부가 폐쇄됐다, 건물이 합동됐다는 그대로 저당권 2개가 있는 거죠. 근데 법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물 그 페이지는 꼭 기억해 두세요. 판례 특강할 때도 계속 나올 겁니다. 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